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강의 복습 영상인데요. 일단 영상 줄거리에 대해서 대충 적어봤습니다. 현재 올리고 있는 이 강의 복습 영상을 왜 올리는 건가 궁금하실 분도 혹시 계실지 몰라서 미리 말씀을 드릴 거고요. 화면에 보이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어 본 강의 노트 프로그램이라는 거고요. 이전 영상에서 프로그램 관련해서 영상도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시다면.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또 기능이 추가가 됐네요. 추가된 기능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말씀드리고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민법 통칙에서 민법 서론 중에 민법에 의의하고 민법의 법원까지 하루치 강의가 나갔기 때문에 그 강의를 수강을 했고요. 진도 나간 데까지 복습을 해보는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영상의 줄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닫아 놓겠습니다. 강의 복습 영상을 도대체 왜 올리나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예전부터 해가지고 한 4년인가 5년 동안 유튜브 채널에서 게임을 하면서 그 에피소드 같은 거를 이제 영상으로 계속 업로드를 하는 게임 채널,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주택관리사 시험 관련 채널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일단 제가 공부에 좀 소질이 없다 보니까 뭔가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뭔가가 있을까 나름대로 막 생각을 해보다가 일단 조용한 독서실에서 조용하게 얌전하게 이제 공부하는 거 시도는 해봤는데 안 되고요. 할 수 없이 저는 이제 집이나 PC방에서 다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예.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중에 대부분은 이제 컴퓨터와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컴퓨터 모니터 화면도 있어야 되고 컴퓨터랑 같이 있어야 뭔가 마음의 안정이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공부마저도 저거 무료로 제공되는 이제 동네 도서관 가서 해봤는데 장시간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 안 됐고요. 그냥 지금처럼 집이나 PC방에서 그냥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학원 강의를 수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도와줘야 공부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강의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복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유튜브 영상 녹화를 하면은 그래도 보는 사람이 최소 한 명 이상 있기 때문에 공부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강의 복습 영상이라고 해서 그냥 올려볼 것 같습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가장 무서운 권법이 있는데 저작권이죠. 저작권이 혹시 저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재 같은 거 풀 텍스트를 노출을 하거나 읽어주기 기능을 다 쓰면은 좀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도 교재 자체를 다 타이핑해서 그걸로 복습을 할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일부 발췌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요. 발췌된 내용에 대해서 또 그 중에 일부를 선택적으로 읽어주기 기능을 써볼 것 같습니다. 뭔가 제 학습하고 유튜브 영상까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프로그램도 만든 거고요. 강의 노트 프로그램 이제 복습을 시작하면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직관적으로 보시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는 곧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민법에 이제 목차가 나와 있죠. 목차에서 민법 서로, 그러니까 총칙 서론의 하위 분류, 하위 목차에서 민법의 의의가 있고요. 네, 민법의 의의.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학습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교재 내용을 이 노트에다가 끌고 온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학습이 계속 돼가면서 어느 정도 민법 같은 경우 민법이나 회계원리나 시설개론 이런 1차 과목 일단 할 건데, 과목별로 이제 그 과목에 대한 이제 공부 실력이 좀 붙는다면 이제 진짜 노트 필기 한 거랑 비슷한 내용들이 이런 프로그램 화면에 나오겠죠. 그래서 민법의 의의, 민법의 개념 이런 게 나오고요. 만약에 이거 전체 텍스트를 읽어주기를 눌러보면은 이제 우리 혜미가 이제 읽어줄 건데요. 이런 식으로 제1절 민법에 의해 01 민법의 개념. 민법이란 일반인들의 생활관계, 재산관계,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서 사적 자치의 원리가 지배하는 대표적인 일반사법이다. 참고로 우리 혜미가 된소리 발음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규율하는 법률로서 써도 된소리고요. 사적 자치의 원리가 지배하는 대표적인 일반 사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된소리를 좀 고급스럽게 넣어줘야 되는데 그건 좀 혜미가 어려운 것 같고요.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비싼 유료 TTS 관련 프로그램을 썼다면은 이런 된소리 부분도
많이 보완이 됐을 텐데 그건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 그 노트 읽어주기 기능은 여기 나오는 전체 텍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거고요. 근데 그럴 경우에 그 유튜브 저작권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기능을 만들었고요. 할 수 없이 만든 기능이 이렇게 일부분을 드래그를 한 다음에 이 드래그한 부분만 혜미가 읽어주는 방식으로. 민법이란 일반인들의 생활관계, 재산관계,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서 사적 자치의 원리가 지배하는 대표적인 일반사법이다. 일반 사법은 제대로 읽네요. 다행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좀 읽는 게 좋겠다 싶은 거는 한번 간간히 읽어보겠습니다. 예, 제 목소리하고 혜미 목소리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섞이겠네요. 네, 그럼 이제 강의 진도 나간 거 이제 복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줄맞춤 같은 거 다 수작업으로 이렇게 보기 좋게 띄워놓은 거고요. 자, 일단 초반에 나오는 말들이 뭐 시험에 직결되는 개념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개념들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강의하는 교수님도 저 강조에 강조를 거듭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수강을 했고 이제 수강했던 내용을 리뷰, 우리말로 복습이죠. 네, 복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민법의 의, 민법의 개념. 네. 일단 일반인을 대상으로 생활관계, 생활관계는 재산관계, 가족관계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법률이죠. 사적 자치의 원리가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사적 자치의 원리가 지배하는 대표적인 가장 대표적인 일반 사법이다. 야, 참 멋있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민법은 이제 사법이고 공법이 아니다. 사법 관계와 공법 관계 요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꽤 기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법관계와 공법관계 1. 사법상 권리침해는 민사소송, 공법상 권리침해는 행정소송에 의하여 해결한다. 따라서 국가의 공무원 파면은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행위이고 회사의 직원애고와 그 성질이 다르므로 공무원 파면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에 의한다. 이 국가 등이 사경제 주체로서 거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법이 적용된다. 국유재산 중 일반 재산의 대부 행위, 개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 등. 그러나 귀속재산 처리법에 의한 귀속재산의 불안은 공법관계로 보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판 1971년 9월 28일 71다 1257. 좀 전에 읽어본 내용은 사법이냐 공법이냐 뭐 대표적인 공법이 이제 행정법이 있겠죠. 행정소송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두 번째도 공법 관계로 보아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 판례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해당 사건을 사법 관계로 보느냐 공법 관계로 보느냐에 따라서 판례가 갈려지겠네요. 공법
합법관계와 공법관계 이런 것들이 구별되는 게 이제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민법은 일반 사법이며 특별 사법이 아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사람, 장소, 사항 등에 관한 특별한 제한 유무에 따라 구별한다. 이에 따르면 일반법은 특별한 제한 없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법이며, 특별법은 일정한 사람, 장소, 사항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 법이다. 네. 일반법이 아무래도 특별법보다 범위가 넓다고 봐야죠. 그래서 민법하고 형법이 있는데 일단은 구별한다. 그런데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네요. 그래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중요한 개념이고요. 특별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이거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은 이제 민법에 대한 민사특별법에 속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민법은 실체법이며 절차법이 아니다. 절차법에는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대표적으로 소송법이 있죠. 민사집행법도 있네요. 네, 그리고 민법은 행위규범인 동시에 재판규범이다. 살짝 어렵지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형식적 의미의 민법,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나오고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민법전이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 실질적 의미의 민법. 민법전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법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민사에 관한 모든 법률 규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사특별법, 민법의 부속법령, 공법상의 규정 중에서도 민사에 관한 규정, 관습민법 등을 포함한다.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그냥 형문화된 민법전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따져보면 민사에 관한 모든 법률 규정, 따라서 민사특별법, 민법의 부속 법령, 공법상의 규정 중에서도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민사에 관한 규정이나 관습민법,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런 걸로 뭐 시험 질문에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일단은 기본 학습 과정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기는 하지만 심화 과정에서 이제 요약 정리를 할 건데, 그 과정을 위한 전 단계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그래도 비교적 가볍게 넘겨보겠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 있고 실질적 의미의 민법. 좀 전에 본 거죠. 부연 설명이네요. 형식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일치하지 않는다. 당연한 말이고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인 민법 전에는 공법적 규정도 존재한다. 이 예시가 나오고요. 법인의 이사, 감사 등에 관한 벌칙 규정, 채권의 강제이행에 관한 규정,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는 특별사법, 공법,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은 제외된다. 다만 공법 자체는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 가운데 민사에 관한 규정,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민사에 관한 규정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 포함된다. 예시가 이제 농지법, 특허법, 광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뭔가 부동산 관련된 게 많이 나오네요. 예시가. 민법전의 구성 및 내용. 이건 역사적인 독일에서 왔다.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한덱텐식, 독일식 편별법, 한덱텐식. 설마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진 않겠죠? 인스티튜티오네스식. 말이 참 어렵네. 외래어 같은 거고요. 민법전은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구성돼 있다. 민법 총칙에 관한 얘기 같고요. 2편은 물권, 3편은 채권, 4편은 친족, 5편은 상속. 총칙이 아니라 민법전 자체 전체를 이제 딱 두 가지로 이분법으로 나누면은 재산에 대한 법이 있고 가족에 대한 법이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민법전의 내용. 틀렸네. 이런 경우에 실시간으로 저장이 가능하죠. 민법전 내용을 보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재산법과 가족법은 그 지배 이념에 의하여 성격이 구별되므로 민법 총칙은 재산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가족법에 대해서는 일부만 적용되고 가족법은 나름대로 특수한 규율을 두고 있다. 가족법은 특수한 규율을 두고 있다. 그렇다고 하네요. 민법 총칙의 규정 중에 재산법, 가족법에 대한 통칙 규정은 법원,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주소, 부재와 실종, 물건, 제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무효행위의 전환, 기간, 재산법과 가족법에 대한 통칙 규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재산법에 대한 통칙 규정은 제한 능력, 법률행위 중 의사표시 관련 규정,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 허위 표시, 사고, 사기, 강박,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소멸시효.
와, 이것들은 입문과정에서 강의 중에도 꽤 자주 나왔던 아주 익숙한 내용들이네요. 물론 이게 다 그냥 외울 정도로 익숙한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해서 현재 목차가 민법의 의의였고요. 민법의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참고로 법원은 그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원 건 아니고요. 네, 여기 설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민법의 법원은 민법의 존재 형식이다. 이 존재 형식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법원이라는 게. 아주 멋들어지고 중요한 문구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브라보. 야, 강의 들으면서 거의 뭐 손에 꼽을 만한 아주 멋있는 말이고요. 일단 민법이기 때문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은 법대로 하면 되고요. 근데 법률의 규정이 없다.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관습법으로. 관습법에 있으면 그 관습법대로 하면 되겠죠. 근데 관습법도 없어. 이번 사건은 관습법에 포함이 안 돼 있고 법률에도 없고. 그러면 세 번째로 조리에 의한다. 조리라는 거는 뒤에 설명이 나오겠죠. 다 아주 이 개념들은 아주 주옥 같은 개념들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법원의 의의 내용. 법원은 이제 분쟁 해결을 위하여 법원의 판사가 사용하는 법. 이 판사가 사용하는 법을 법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민법의 법원은 민사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걸 해결해야겠죠. 그 해결을 하기 위한 민법의 존재 형식을 의미하는 것. 그게 또 민법의 법원이고요. 민법의 법원이라는 거는 두 가지, 성문법원하고 불문법원으로 나눠진다. 자, 민법 제1조. 어쩐지 제1조가 이렇게 멋있는 말이었네요. 제1조. 이것도 멋있으니까 한번 혜미가 읽어주는 게 좋겠네요. 2. 민법 제1조 법원의 내용. 1. 민법 법원의 종류와 적용 순서를 정하고 있다. 2. 성문법 우선주의를 취하고 있다. 세.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과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 내 제1조에서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 조약, 조례 등도 민사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 같고요. 일단은 성문법이 우선된다. 성문법에 반대되는 게 불문법이죠. 성문법 우선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관습법의 이제 보충적 효력, 그리고 도리의 법원성을 인정한다. 그리고 제1조에서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다.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의 법률보다 넓은 개념인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다 보니까 첫 번째 법률이 있고 그 외에도 명령, 규칙, 조약, 조례까지. 근데 단서가 붙죠. 민사에 관한 것일 경우. 프로그래밍 할 때도 조건문을 자주 쓰는데 이것도 조건문하고 비슷해 보이네요.
민사에 관한 것일 경우에 그 조건에 해당하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이 명령, 규칙, 조약, 조례도 그렇다고 하네요. 자, 법원의 종류. 성문법주의가 있고 불문법주의가 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살짝 잠기네요. 1. 성문법은 일정한 형식 및 절차에 따라 제정되어 문자로 표시되는 법으로서 제정법이라고도 한다. 이에 반하여 성문법 또는 제정법 이외의 법을 불문법이라고 하며, 이에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이 있다. 두 대륙법계 국가,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은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영미법계 국가, 영국, 미국 등은 관습법, 판례법 등을 한차적 법원으로 하는 불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야, 의미가 아주 제멋대로 있네요. 어쩔 수 없고요. 성문법은 일단 두꺼운 법전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불문법은 이제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이 있다. 대륙법계가 이제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런 나라들은 성문법주의를 취했고, 영미법계, 영국하고 미국은 관습법, 판례법 등을 1차적 법원으로 인정하는 불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대륙법계. 그 다음에 성문법주의, 불문법주의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성문법주의의 장점은 이렇게 써졌지? 맞춤이 안 돼 있네. 성문법주의의 장점은 법 질서의 통일 정비가 용이하다. 명확화를 기할 수 있다. 법 질서의 안정을 꾀할 수 있겠죠. 이게 문자로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단점은 불문법주의랑 비교하면은 사회 사정의 변화에 대한 적응성은 낮다. 법 질서 자체가 경직화된다. 법 질서가 유동적이지 못하므로 국제적 타당성을 저해한다.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반대로 불문법주의를 보면은 관습법, 판례법, 조리를 1차적 법원으로 인정하고, 불문법의 부존재를 보충 또는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성문법을 제정한다. 보충, 수정, 보완용으로 성문법을 제정한다. 확실히 반대의 입장은 맞네요. 얘도 줄이 틀어졌네. 불문법주의의 장점은 사회 사정의 변화에 대한 적응성이 높다. 경직화되지 않는다. 유동적이다. 그래서 구체적 타당성을 지닌다. 성문법하고 정확하게 반대가 되네요. 근데 단점이 있겠죠 또. 장점은 그렇고, 법 질서의 통일 정비가 곤란하다. 진짜 완전 정반대네. 법 질서의 명확화를 기하기 어렵다. 법 질서의 안정을 꾀할 수가 없다. 성문법과 불문법주의는
정반대되는 개념이다. 이 정도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민법 제1조 법률의 의미, 실질적 의미의 법률. 아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국회의 제정법이다. 민법전이 있고 민사특별법, 민법, 부속 법률 등이 있다. 법률은 그렇고 명령은 대통령령, 승리령, 부령, 각종의 법규 명령으로 집행명령과 위임명령이 있으며 민사에 관한 것, 중요한 말 또 나왔죠.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대법원 규칙, 부동산 등기 규칙이 있고 공탁, 임목 등기 이런 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정한 규칙 중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아까 봤던 내용의 이제 부연 설명이네요. 조약. 조약은 이제 헌법에 의한다. 헌법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헌법에 의해서 체결, 국회 비준과 동의. 이거 예전에 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이런 걸 거쳐가지고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국내 법과 같은 효력, 헌법 제6조. 그래서 이것도 민사에 관한 것일 경우에 민법의 법원이 된다. 자치법규는 조례고요. 이것도 뭐 마찬가지겠죠. 조례나 규칙 중 민사에 관한 것일 경우 민법의 법원이 된다. 최소한 여기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성문법 법률이네요. 불문민법에는 관습법이 있는데, 이것도 아주 멋진 얘기네요. 또 혜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거듭된 관행. 이 사회 일반인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일단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조건에서 거듭된 관행. 누구나 옆집 태씨도 그렇고 박씨도 그렇고 뒷집에 정씨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더라. 그런 거듭된 관행이 사회 일반인의 법적 확신에 의해, 이 법적 확신이라는 말도 중요하고요. 법 규범으로 승인된 것. 딱 여기까지 된 거를 관습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성립 요건이 있겠죠. 관행의 존재와 법적 확신을 성립 요건으로 하며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비로소 그 존재가 확인된다. 관습법은 일반인의 법적 확신을 통하여 이미 존재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판결은 관습법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관습법의 성립 요건, 관행의 존재, 법적 확신, 이걸 성립 요건으로 하는데,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비로소 관습법의 존재가 확인된다. 관습법은 일반인의 법적 확신을 통하여 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은 관습법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 뒷부분은 살짝 어렵네요. 관습법에 관한 판례가 4가지가 나오는데요. 시원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목이 좀 잠겨가지고 케미님이 읽어주겠습니다. 관습법 관련 판례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 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 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법적 규범으로 삼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거나,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 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대판 2005년 7월 21일 2002다 1178 전압 4.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했더라도 땅 주인이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이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네 가지 판례를 들어봤습니다. 아주 유명한 판례 같고요. 나중에 문제풀이나 심화과정 그런 데서 또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관습법의 주장 입증 및 성립 시기. 관습법은 법이므로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근데 다만 현실적으로 법원이 이거는 이제 재판하는 법원이죠. 그 재판장의 그 법원이 관습법의 존재와 내용을 알지 못할 수도 있는 경우, 주로 판사님을 얘기하겠네요. 판사님이 이제 알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주장이나 증명을 할 수 있다.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존재가 인정되며, 관습법의 성립 시기는 관행이 또 중요한 말, 법적 확신을 획득한 때로 소급한다. 관습법의 효력, 보충적 효력, 원칙, 다수설과 판례다. 관습법은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관습법이 변경적 효력 내지는 대등적 효력, 거의 불문법에 가까운 의견인데요. 이건 예외적으로 소수설에 해당한다. 예외 조문을 보면은 이건 제가 강의 들으면서 노트 필기를 한 건데요. 당사자가 이미 창설할 수 없고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보충 설명이네요. 상법에서는 특별법 우선 원칙으로 상관습법이 있다.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또 185조 되게 유명한 법조문 같은데, 제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또 상법 1조 여기까지만 읽어볼까요? 제1조 상사적용법 규상사에 관하여 본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거를 리뷰를 해주는 거네요.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마저 없으면은 비로소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그러니까 민법이 후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나오는 거고요. 아, 185조가 이제 예외적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도중에 이제 수험생들이 암기를 잘 해보라고 이제 민법 교수님이 이제 양관사 명분이라는 것 이런 걸 이제 꿀팁이죠. 꿀팁을 이제 방출을 하셔가지고 특별히 제가 필기를 해놨습니다. 양관사 명분.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이 있다고 합니다. 관습법상 인정되는 것으로 양관사 명분 5가지인데 딱 엑기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산, 양도담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사실혼, 명인방법, 분묘기지권 등이 있다. 예, 동산의 양도담보에서 양자가 들어갔고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기 때문에 관자가 들어갔고 사실혼에서 사자가 들어갔고 명인방법에 명자가 들어갔고요. 분묘기지권에 분자가 그래서 양관사 더 뭐 재밌게 얘기하자면은 양관사 주지한테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나 하면 이제 앞에 내용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사실상의 소유권, 온천권, 사도통행권, 근린공원 이용권 등은 관습법상의 제도가 아니다. 판례. 역시 판례에서 사실상의 소유권하고 온천권, 사도통행권, 근린공원 이용권 등은 관습법상의 제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필기를 했네요. 헌법재판소 관련. 민사에 관한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헌법에 접촉되는 경우에 관습법이 법원이 그 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더라도 법원이 효력을 부인했습니다. 관습법에 대해서. 그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 또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된다. 쉽게 말하면은 헌법재판소 말고 다른 법원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관습법을 효력을 부인하더라도 그 관습법이 효력이 있다 없다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소원 심판의 대상이 된다. 뭐 이 정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인 관습과의 구별. 판례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엄격하게 구별한다. 내용이 쭉 나오겠네요. 관습법은 앞에서 쭉 들어봤고, 뭐 복습이니까 또 한번 읽어보죠. 법적 확신 유무는 관행의 존재와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한다.
법원성 인정 여부는 인정한다. 법규범이다. 당사자의 원형 여부는 1차적으로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없어도 법원, 쉽게 말해서 판사님이 존재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한다. 2차적으로 법원이 존재 여부를 알 수 없을 때 당사자가 주장 증명한다. 또 필기해놨죠. 판사님한테 판사님께 당사자가 공손하게 주장을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관습법의 역할, 기능은 법원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법원은 가장 위에 존재 형식이라고 그랬죠. 민법의 존재 형식이 법원이다. 그러니까 존재 형식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근데 사실인 관습은 참고로 적어놨죠. 그냥 관습이다. 법적 확신의 유무는 관행의 존재가 있어야 하는 건 맞는데 법적 확신은 필요 없다. 법원성 인정 여부 부정한다. 법규범도 아니다. 당사자의 원형 여부, 당사자가 1차적으로 주장 증명해야 한다. 2차적으로 사실인 관습도 일종의 경험치이므로 당사자가 관행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법원의 직권이 발동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게 사실인 관습의 역할 기능은 법원이 아니므로 존재 형식이 아니므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가진다.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이 이제 강의에서 나왔는데 일단은 목적, 예를 들어서 계약서 같은 거에서 해결이 안 되면 사실인 관습 관행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임의법규, 해결이 안 되면 임의법,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신의칙, 상식, 비슷한 말로 조리도 있죠. 이런 식으로 된다. 사적 자치의 원리 때문에 원래 그 계약서나 사실인 관습 관행을 임의법규보다 더 퍼주는 거죠. 의사가 불명확하고 임의법규 우선 해석 기준 가능. 사실인 관습이 의사가 불명확하거나 임의법규보다는 우선적으로 해석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판례법. 판례의 법원성은 부정된다고 하네요. 이거 뭔가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판례법. 판례의 법원성은 부정된다.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민법 제1조에 규정이 없다. 또한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한다면 법원의 입법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세권 분립에 위반되므로 판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원의 주관적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례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구속력을 가질 뿐이다. 요약하자면 판례라는 건 이제 판사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개개의 구체적인 사건에 머물러야지 그 판례에다가 법원성을 인정해 줄 수는 없다. 이런 얘기고요. 하급심을 기속한다. 이런 개념에서는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질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례법은 판례의 법원성은 부정된다는 것.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또 헌법재판소 관련해서 전원은 합의체 판결은 그 사건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 및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은 그 법원성이 부정되지만 민사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민법을 개폐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민사에 관한 것이면 법원이 된다. 저 앞에서도 한번 본 것 같고요. 드디어 이제 조리가 나왔습니다. 조리는 이제 참고적으로 개념 설명을 한다면은 양심이나 상식, 최후의 마지막 재판 기준, 신의 성실의 원칙이 여기서 적용된다고 합니다. 의의 및 법원성 인정 여부, 사물의 도리, 사물의 본질 법칙, 이성, 상식 같은 거, 법의 일반 원칙 등으로 이해되며 민법상 법률과 간수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 입장이다. 보충적으로 법원성이 인정이 되네요. 조리의 성격, 재판의 준칙이면서 법의 해석 및 계약의 해석 기준이 된다. 상당히 파워가 있네요. 이 말대로라고 한다면. 네, 그 다음에 판례가 나오네요.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종족단체로서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것임에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자만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하고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의 관습은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와, 그래서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기존의 그 사안은 나쁜 관습이 되는 거고 상식적으로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한 판례라고 합니다. 또 있네요.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 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에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3. 종원 자격에 대한 변경된 대법원의 판례는 이 판결 선고 이후에 종중 구성원의 자격과 이와 관련하여 새로이 성립되는 법률 관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비소급표. 종중을 이제 윗대로 이제 타고 넘어가면은 골치 아프니까 이제 소급표는 인정되지 않고요. 일단 성별 구별에 대해서는 남녀가 동등하게 이제 그 관습법이 바뀌었다. 그런 판례들이었네요. 여기가 끝. 민법의 법원 현재 목차였고요. 다음은 이제 민법의 기본 원리인데 여기부터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진도를 나아갈 것 같습니다. 네, 제 복습 영상에서도 민법의 기본 원리부터 다시 영상이 나갈 것 같고요. 와, 1시간. 네, 이렇게 해서 이번 복습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